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 사진 속의 인물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도태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봐서요, 전국적 인지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이 소위 말 제도권 언론에서 크게 다룬 인물이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가 감춰지고 숨겨지는 것처럼 이 도태우 변호사 이 사람도 그 실체,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주력입니다. 우리나라를 잡고 있다, 흔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위 이제 제도권 미디어들이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태우죠. 그들이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주도권은 말이죠, 좌파 쪽으로 저는 넘어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좌파 플러스 중도 좌파가 사실 대한민국의 정통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파, 애국, 자유, 보수 이쪽이 정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더니 급기야는 저는 사실 세력 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는데요. 이 기울기가 너무도 심하게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파가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과장하면 그렇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우파적 가치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뭐 너무도 많아서 제가 일단 그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요, 이 논평의 주제가 또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자, 도태우 변호사, 이분은 정말 지난 총선에서 이제 결국 탈락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깝죠. 그때 떨어진 탈락이 된 사람들 중에 제일 아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죠. 도태우 변호사. 저도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뭐 함께하는 그런 뜻에서 도태우 탈락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을 강변했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 이제 그 당시에 그렇다고 제가 도태우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자질, 인품 다 인정하고요. 사실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요, 엘리트 코스 밟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도 진짜 서사가 있는 인물들이죠. 이분이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그런 케이스고, 걸어온 길 그 자체가 도전의 역사. 정말 도태우를 아는 사람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 드라마가 있죠, 이 사람에게는. 보통 정치권에 지금 많은 천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천재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요, 정치권에는. 그런 천재들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공계로 가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으로 가서 기업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 와가지고 천재가 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이 정치는 천재의 영역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정치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천재들이 뭐 상상력까지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들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거지, 암기를. 근데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정치는 그래서 천재가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보다는 다소 나쁜 남자 스타일 혹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어떤 마당발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이제 조금 올바른,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에 딱 맞죠. 제가 지금 볼 때 말이죠, 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자, 이 도태우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 드라마를 일군 자수성가의 이제 대명사,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인물들 중에요. 그야말로 일신의 그 역사 자체가 드라마인, 그런 서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화려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천재죠, 천재. 보통 천재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 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이도 안 많아요. 55세입니다. 뜻만 잘 받게 되면은 세간에 알려지기만 잘하면은 큰 인물로 이제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대구 사람이죠. 대구 수창국민학교, 경상중학교, 대구고등학교, 오리지널 대구에서 그냥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고요. 근데 이 사람 이력에서 특이한 것은 공대에 들어갔어요. 공대. 처음에는 서울대 공대. 공업 입국에 꿈을 안고 이제 들어갔는데 자기하고 이제 좀 맞지 않았다고 이제 봐야죠. 중퇴를 했고요. 또다시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그야말로 천재죠, 이 사람도.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서울대 들어갈 정도면요, 엄청나게 이 사람은 공부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변호사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했거든요. 이 사실 법대하고 관련된 공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공대, 뭐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정치학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쳐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치면 다 되는 그런 스타일일 겁니다. 자, 그 정치권에 있는 뭐 저기 원희룡 같은 그런 천재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했고 현재는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또 되어 있고요. 자변이라 그러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정책위 의장입니다. 근데 이 도태우 변호사는 그 인생 그 이력에서요 이게 독특한 이런 게 있습니다. 1987년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천재죠, 천재. 이 정도면요, 원희룡하고 맞먹어요. 거의 동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수석이나 대한민국 전체 수석이나 1점 차이 정도 날 겁니다. 그게 뭐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서울대 공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서울대 인문대 국문학과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람은 시인이자 또 이렇게 소설가죠. 1999년 문학 동네의 중편 발로와의 환영이 당선되어 등단한 작가이기도 하다. 이것 때문에 이 재보궐 선거하고 지난번 총선 때 이문열 선생이 직접 내려가서 선대위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탈락한 게 정말 가슴 아프고 뼈가 아픕니다. 너무 아까운 인물이죠. 만일에 당선만 됐다 그러면 진짜 일당 백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었는데 우파 자유 애국 보수의 그 기치를 들고 거기에 몸을 던질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이제 도태우 변호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제도권 미디어에서 외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문수도 그렇고요. 이 도태우도 그래요. 사실 이런 사람이 뜨기를 바라잖아요, 우파들은. 그런데 뜨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힘 있는 제도권 언론이 이들을 막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들이 거론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는 기사를 잘 안 내보내요. 나쁜 뉴스가 뜨면 뭐 덕달같이 또 보도합니다. 과거에 광주 5.18 발언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식이죠. 김문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유력한 느낌이 드는데 보도가 안 되잖아요. 보도가. 국회에서 싸운 이야기만 조금 보도가 되지. 그리고 김문수라는 인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급인데 분명히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일종의 그런 카르텔이 김문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태우도 그들로부터 이제 이 왕따당하는 것이다. 외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저항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요. 우파 세상이 아니에요. 우파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 좌파적 코드를 잡는 게 우파에 있으면서도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면서도 중도 좌파적 코드를 잡는 게 자기가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우파에 와 있으면서도 우파 색채를 죽이고 중도 좌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소위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언론 환경으로부터 또 시민단체도 좌파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들로부터 공격을 덜 받습니다. 덜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요. 공격받지 않으려고. 우파적 코드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공격받는다라는 걸 자신들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색깔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숨기는 게 말이죠. 나중에 힘을 얻으면 다시 이제 우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냥 좌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중도 좌파, 오렌지 좌파가 되는 겁니다. 강남 좌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도태우 변호사가 정말 피를 토하는 글을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뜻을 얻어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도태우라는 인물이 우리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되고 더 크게 조명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너무도 거대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런지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는 특급 저격수 중에 앞으로 이 도태우가 부상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 도태우 관련해서 이분이 오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태우 TV에 가시면은 거기에 커뮤니티 검색하고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날짜 어제네요. 어제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선진 변협 성명이라고요. 변호사 단체에서 이제 올린 글인데 도태우 변호사가 주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률안, 특히 이제 특검을 저들이 발의하려고 지금 난리 발광을 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법률안에 이름을 단 야만적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요거 제가 좀 길더라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3, 4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지난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69인의 찬성을 얻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유사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2차례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행사에 따라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욱 강화된 동종의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는 것이다. 이 마녀 사냥식 특검법은 첫째 수사 대상, 둘째 특검 임명 절차, 셋째 대국민 보고 세 측면에서 해소할 수 없는 위헌성을 지닌 불법적 법률이다. 법률안의 이름을 단 야만이라 할 것이다. 3. 이 야만적 특검 법안이 수사 대상이라고 적어놓은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1. 제가 이거 쭉 읽어봤습니다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이것이 지금 대명천지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녀 사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가운데 진짜로 보이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주가 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 이 두 사건, 이 사건은 하나죠. 이 사건의 핵심은요, 주가 조작을 했느냐입니다. 이익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거는 핵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사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 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무리였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지금 야당이 지금 난리치고 그걸 우리 언론이 받아서 열심히 침소봉대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전부. 자, 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하여 임성건, 조병로를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모든 것은 최순실로 통한다. 모든 것은 김건희로 통한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풀리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최순실 때 거론됐던 것 중에 사실로 밝혀진 게 과연 있기는 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가 있긴 있어요. 자, 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서울 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그냥 해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것은 그 자체로 야만이고 폭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것도 저는 이들 뒤에 명태균과 그 해경입니까? 누굽니까? 거기 김영선 의원 회계 책임자 그 뒤에 누군가 배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일종의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의 첫건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해태,
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14. 위 각 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자, 대항목 4. 그리고 1부터 10까지 모두 의혹 사건이다. 실제 드러난 것은 없고요. 의혹입니다. 전부. 카드라라는 거죠. 카드라. 자, 이미 불기소로 끝난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 정도가 아니라 2심에서까지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야당 대표 조국과 4개 법정에서 동시에 재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이 공직선거법 위반 3위정조사, 4대북송금 등을 진행 중에 있는 또 다른 야당 대표 이재명이가 이 특검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지금 이 특검법을 주도하고 있다. 자, 5. 대항목 5. 그리고 앞에서 말한 11. 그것은 국정농단이란 표현 아래 대통령실을, 그리고 12는 위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 전체를, 13은 아예 대통령을 이제 그들이 이제 타겟팅에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는 관련 인지 사건이라며 무제한적인 범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혁명에 성공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특검 소나기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법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여기서 거론되는 의혹들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책임져야 될 게 한 개라도 과연 있는지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떠든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지금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 6. 이 법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3항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만 주어져 각 한 명씩을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은 이 둘 중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야당이 자기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자, 이것도 말이죠. 위헌적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7.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 브리핑을 빙자하여 무제한 대국민 선동에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브리핑을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드라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정권 그대로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자, 8. 고등검사장 대우의 특검, 검사장 대우의 특검보 4명, 파견검사가 무려 30명, 3급부터 5급까지 대우의 특별수사관 60명 등 모두 국민이 혈세를 부담해야 될 그런 조직이 될 텐데 거의 100명이 넘잖아요. 1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하나를 이제 이렇게 찍어내리겠다. 거기서 마녀 사냥을 하겠다. 근데 김건희만 잡는 게 아니고요. 검찰 전체, 윤 대통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9. 말이 법률안이지 이것은 문명의 소산이 아니라 야만적 찍어 누르기에 불과하다. 어떤 부당함도 자기 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결백도 반대파의 중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 파벌은 모두 정념 아시죠?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념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자제력과 명예심과 수치심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데이비드 휴메, 유명한 데이비드 휴메라는 학자의 여기 이제 발언인데요. 이걸 또 이렇게 붙여놓고 있네요. 10. 멈춰야 한다. 이재명 조국 대표로 대표되는 야만의 행보에 대한민국 문명화의 유산이 송두리째 파괴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저항하자.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2024년 10월 28일 선진 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피를 토하는 글이네요. 피를 토하는 글. 자, 도태우 변호사가 시인이자 이제 소설가라 그랬잖아요. 문체 속에도 그런 게 나타나네요. 유려한 문체입니다. 천재형 정치인. 그러나 천재들이 흔히 걸어가는 엘리트 코스를 가지 않고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일부러 고난의 서사를 만들고 있는 듯 그런 식으로 어려운 길을 광장으로 갔죠. 이런 사람이 만일에 출세하겠다고 마음먹었더라면 이 사람은 벌써 장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태우 변호사를
눈여겨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어요. 이 정도 철저한 어떤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관 투철하고 애국심 있고 말이죠. 정의관 뚜렷하고, 사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깨끗한 사람이다, 고결하다 그래야죠.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 치고 고결한 사람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은 괜찮다 할지라도 그 옆으로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처가, 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바로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에서 엘리트들은 위험하다 그래요. 엘리트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항상 뭔가 걸립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의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참 뭉클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요, 너무도 지금 과장된 선동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